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한다라는 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구간 안에서 3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35, 36, 37 조금 더 올라갔다 싶으면 38, 9 정도까지 40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30대 후반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시장 안에서 지금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FOMC 지나가면 뭔가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월말 그리고 새로운 월 초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8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금 변화가 생기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상방으로의 변화인데 혹시 또 하방으로 내려가진 않을까 걱정도 조금 있으시죠. 8월이 또 계절적인 약세의 달로 여겨지는 달이기도 하니까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도 조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포 탐욕 지수가 두려운 구간 안에서 더 크게 밀리지는 않는지 여러분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월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ETF를 월간 흐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7월 한 달은 조금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ETF의 흐름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막대가 그 이전에 연속해서 두 개는 크게 밑으로 내려갔었던 반면에 이번 7월 달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오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20억 4,6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게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부분, 내려갈 때는 너무 크게 내려가더니 올라올 때는 정말 조금 올라왔죠. 8월에는 기관들의 자금이 ETF를 통해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폭을 키워가면서 들어오기를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간상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씩 또 순유출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일간의 흐름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 가능성 점쳐봐야겠죠. 청산 히트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끝나자마자 갑자기 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65K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잠깐 반짝 올라가더니 다시 한번 저항받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지금 이 청산 히트맵 안에서만 살펴보더라도요. 우리가 단무지 잡아먹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쪽에는 지금 이렇다 할 단무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무지 쪽으로 자석처럼 끌려가게 될 텐데 하방에 지금 위치해 있죠.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64.1K 부근에 가장 단기적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단무지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죠. 하지만 그나마 조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밑에 쪽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고 나서는 다시 방향성 탐색 구간에 들어가겠구나. 그때는 다시 한번 위쪽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쌓여있는 청산 물량들을 잡으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64K 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금 밀릴 가능성 열어두시면서 그 다음의 방향성을 청산 히트맵을 여러분이 스스로 열어보시면서 단무지가 생기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말씀드렸다시피 64K 부근까지 계속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4,20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1시간 전 대비해서도 소폭이지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죠. 64.1K까지 내려갈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도 1,900달러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보다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1,901달러까지 내려왔고요. 1시간 전 대비
대비해서도 0.06%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XRP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0.02% 하락. 솔라나는 74달러 간신히 지켜주면서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안에서 메이저 코인들이 아침보다는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딛고 올라가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에 항상 베팅해야 된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느 쪽으로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다음부터도 실시간 대응 전략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달로 접어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더더욱 변동성에 주의해 봐야겠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욱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비트코인이 잠시 올랐었는데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가 지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기름값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계속 67K 그리고 이제 70K를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좀 특별하게 1분기, 2분기를 지나서 3분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히든코인과 더불어 밈코인이나 알트코인까지 어떻게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될지까지 제가 조금 플랜을 짜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새로운 달로 접어들 때마다 조금 마음가짐을 바꿔봐야겠다 다짐을 하고는 하죠. 또 7월로 들어설 때는 특히나 분기가 달라졌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 있는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8월로 다시 또 새로운 달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가 또 초심을 잃었다면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겠다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건가라는 게 조금 확인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 부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도 표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1분기, 2분기 동안 1분기에는 전쟁 이슈, 그쵸.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분기에는 확실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3분기 이제 7월 달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저점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반감기 전에 좀 어떻게 또 매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플랜을 세워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자금 이동이 어떤 쪽으로 흐르는지 오. 그리고 이 자금들이 최근에 또 국내장과
좀 미증시가 좀 많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쵸. 이 자금이 또 어느 쪽으로 흘러드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열했다시피 아무래도 현재 달러가 최근에 높았다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자금들 또한 금 쪽으로 뭐 유입이 됐었고 왜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금의 흐름을 조금 파악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뭐 ETF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에 최근 동안 들어오지 않다가 또 한번 금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예. 1분기, 2분기 동안은 또 비트코인이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많이 빠졌었는데 네. 지금은 또 확 ETF로 빠졌다가 또 다시금 금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7월 마지막 주로 좀 봤을 때 현재 미증시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국내 자금 많이 빠졌던 그런 자금들이 금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많이 빠졌었고 여기에 좀 더해진 이유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네. 대한 그런 이슈들도 아무래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비넛 씨 또한 아무래도 어제 오늘 이제 발표된 뭐 수출입 물가 지수라든가 아니면 GDP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내가 물가 인플레이션을 보고 이제 8월 달을 넘어서 9월 달에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확하게 내가 금리에 대한 표명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9월 FOMC 전까지 이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을 어떻게 내가 비트코인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지금 8월 달에 중요한 매매 플랜을 좀 세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될수록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스크를 그만큼 줄이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는데요. 금이 막 질주를 할 때 우리 시장도 디지털 금이라더니 왜 같이 안 갈까 하셨던 분들은 그때의 실망감을 또 기억하실 거고요. 또 금이 내려갈 때는 그래도 이럴 때는 또 동조화되지 않네라고 또 다행이라고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는 커플링이 됐다가 언제는 디커플링이 됐다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정확한 가이던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다방면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테더 도미넌스 같이 살펴봐 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뭐 테더 도미넌스나 이런 것들도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요. 현재 일단 미증시와 국내장에서 유출되었던 자금들이 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더 쪽으로 빠졌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테더 도미넌스와 골드 도미넌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빠졌던 자금들은 이제 다시금 비트 쪽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매수세로 좀 유입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떨어진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일단 현재 비트의 초반 57K 매수를 들어와서 현재 60K 초반 구간에서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미증시나 이런 자금이 잠시 동안 반도체 부분과 같이 함께 빠졌던 분들은 금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조금 상이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골드가 좋긴 한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9월 전까지 또 움직임이 한번 크게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동안 이 금의 어떤 차트가 어떻게 하락을 할 때 이 자금들이 비트 쪽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낮아졌던 나스닥 쪽으로 다시금 들어가느냐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매매 플랜이 좀 수월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테더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달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매수세가 현재 비트코인을 받치고 있습니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뒤에 차트 설명 드릴 거지만은 67K를 넘어서 어느 구간까지 도달한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테더 도미넌스랑 골드도 확실하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게 한눈에 조금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테더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을 연관지어서 살펴봤었는데 그 둘도 좀 반대의 성향을 띈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골드와 그러면 확실히 우리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이 조금은 그 궤를 같이 하는구나 결론을 내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분명 같이 올라가더라도 그 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흐름은 조금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거니까 금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예의주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테더 도미넌스도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조금은 바닥 다지기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트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올라왔다가 약간 숨고르기 하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상방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많이 보실까요? 제가 어느 쪽으로 말해도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은 또 이번 주 또 어려운 구간 아닙니까? 또 케빈 러시가 물가는 기름값이라고 말했던 거를 조금 오늘 GDP와 PC를 통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쵸. 현재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생각보다 올랐는데 경제는 그렇게 그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8월을 준비한 오늘 또 7월 월간 만기 옵션이 또 있는 날이라서 네. 큰 하락으로 되돌림이 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제가 1월 1일봉을 좀 들고 온 이유가 크게 좀 이제 여러 구간을 나타났지만은 현재 중요한 구간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이 아래 58K의 매수세가 쭉 올라온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7월 동안. 근데 이 7월 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66K를 뚫느냐를 기준점으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상방 이 70K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 뭐 반환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70K 제가 지금 말을 좀 떨었는데요. 그만큼 좀 무서운 구간입니다. 오. 왜냐하면 저는 하방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28년 전에 저점 갱신을 크게 한번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 전에 큰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락에서 들어왔던 매수세가 소화가 돼야 다시금 재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중요한 건 70K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가 특히나 많이 들었던 66K와 67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터치하고 계속 저항을 맞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내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금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이 자금들 또는 ETF 자금이 갑자기 비트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크게 조금 저항을 뚫어준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70K 구간을 눈여겨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살짝 상승에 의거한 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왔을 때 계속 꾸준합니다. 아무래도 58K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상방에 의해서 매매를 했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월간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좀 수치들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물가 압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하락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되 아니면은 상방의 기준점을 내가 주었지만은 내려왔을 때 상방에 의거한 롱 포지션이나 아니면 상승에 의한 단타를 치시는 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만 놓고 본다면 바로 상방으로 가겠다, 하방으로 가겠다 이런 걸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이기는 하죠.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이 28년이 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크게 다시 내려가야지만 그만큼 올라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 58K 부근에서 들어온 매수세가 소화가 되면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 매수세를 소화하는 매물대가 70K 부근이 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신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70K 부근에서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 거니까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멀리 내다보는 전략들 꼭 한 번씩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리도 멀리지만 나는 지금 당장이 조금 궁금하다. 이번 주말까지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위 타임 프레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봤었다면 이제는 4시간봉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또 64.12K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결국 65K 부근을 자꾸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박스권 형성이 되고 상방에 의해서 계속 상승을 흐름을 탔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단타를 쳤었던 분들에게는 또는
또는 알트코인이나 여러 코인들의 손실을 좀 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탈출하기 아주 좋은 좀 타이밍이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뭐 선물 단타나 그런 마진 옵션을 하셨던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완전히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렸던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없었고 네. 아직 연준조차도 물가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들조차도 그렇게 그냥 뭐 뜨뜨미지나간 정도로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현재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K를 터치를 했을 때 강하게 뚫어내느냐 또는 그냥 이 구간을 다시 저항을 막고 내려가느냐 이게 네.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4시간 봉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에 의거해서 약간의 저점을 다시 지금 잡아서 상방을 보시면서 단타를 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방송 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 거래 대금들 모두 다 조금 아쉬운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찔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요. 이 안에서 오히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정보방에서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통해서 흐름들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 사실 지금 7월이 마무리되고 8월로 들어서는 중요한 기로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시야를 가져가 본다면 3분기 안에서의 같은 분기 안에서의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3분기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성공적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다시 한번 시야를 같이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시죠. 자, 3분기 이제 막 7월이 끝나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8월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여태까지 4년 연속 8월을 조금 약세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벌써 8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올해까지 또 이제 8월이 지금 중요한 분기점인 이유가 네. 8월에 클래리티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9월 전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네. 그리고 기름값이 아무래도 제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름값 때문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연준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 8월 달에 지금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을 만들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앞서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에 의거한 뭐 하방에 의거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현재 내가 손실 중이건 수익 중이건 현재 박스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단타를 치기 아주 좋은 장세이고 하락 장세이거는 맞지만은 현재 일시적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또 큰 하락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증시 쪽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 자금들이 다시금 코인 쪽으로 오게 된다면은 70K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8월 달에는 기름값과 그리고 FOMC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 그런 물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유가 가격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AI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코인 규제 이 클래리티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밀리고 올해까지 상방으로 갔지만은 70K를 저항선으로 두고 다시금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역시나 냉정한 시각에서의 견해를 조금 펼쳐주셨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변수가 생기기도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추이가 흘러가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8월입니다. 일단 8월부터는 의회가 또 휴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일단락이 되는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다 할 소식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가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아직까지도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가가 또 변수가 되겠구나.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여기에 염두를 또 두는 모습까지 필요하겠죠.
있죠. 계속해서 FOMC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니까요. 8월에는 물가 지표들 확인하시고 유가도 확인하시고 또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OMC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7월에 나왔던 얘기들을 토대로 그 다음의 가능성을 조금 같이 한번 점쳐보려고 합니다. 일단 케빈 허씨는 뭐 이전과는 스탠스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기는 했어요. 물가지표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8월에는 조금 어떻게 물가지표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계속 금리 동결을 하고 있고 말만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조금 겁만 주고 있나요? 네, 겁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FOMC 발표를 하고 나서 그때 한 말이 GDP와 PC를 보고 아무래도 그 다음 물가를 천천히 보는 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예상치를 하회했었고 그쵸. 어제 발표에서 생각보다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9월 FOMC가 아무래도 동결을 한들 인상을 한들 어차피 지금 유가 가격에 의해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PC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을 좀 제외한 근거다 보니까 GDP를 좀 더 중요하게 봤었던 상황인데 GDP조차도 약간 하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가격이 더 $90 사이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갑자기 또 트럼프가 논란을 일으킨다면은 유가 가격이 오르겠죠. 항상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유가 가격이 다시금 재반등을 한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시금 논란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더러 자금 쪽이 많이 하락을 67K를 못 뚫고 다시금 일시적 하락을 갔다가 다시 66K를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에이 냅둬 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문가님은 그럼에도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처럼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다.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음표가 조금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점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얘기할 때는 항상 또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혹시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고루고루 조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쪽에서 편승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통해서 이에 대한 전략들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뭐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증시나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나 국내 주식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고 네.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인은 하락장이다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많이 옮겨갔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국내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 조금 다시금 코인 쪽으로 눈을 돌리신 분이 많고 SK 하이닉스 또 코인이 최근에 해외 거래소 뭐 비트겟이나 이런 쪽으로 네. 상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꼭 뭐 코인이나 다른 곳에서 볼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코인을 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알트 코인이나 또는 메이저 코인으로 단타 또는 마진 거래를 하고 있으면은 네. 차라리 내가 분산을 뭐 해칭용이라던가 아니면 손실 보고 있는 거를 대신해서 조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지금처럼 박스장일 때 잡을 수 있는 장에 조금 좀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 코인과 알트 코인, 뭐 민 코인 여러 가지를 뒀었지만은 현재 장세 자체가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쵸. 그리고 좀 더 변동성이 큰 리플러도 많이금 단타를 치고 그리고 현물로서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락장인 만큼 내가 하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현재 투자고 내가 이거를 마진 거래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가만히 들고 있으셨던 분들이 현재까지 손실을 크게 봤던 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을 봤던 분들은 무조건 뭐 마진 거래를 해라, 무조건 다른 걸 활용해라가 아니고 오히려 한 가지만 들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짜지 않은 상황이 좀 더 잘못을 깨우치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분산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가지 정도 나눴지만은 요즘에 내가 공부를 하고자 밈코인으로 뭐 해외 거래소나 아니면 비싼 뭐 국내 거래소 여러 가지를 조금 보면서 많이 좀 단타를 치십니다.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높은 변동률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좀 잘 내릴 수 있는 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을 무서워서 그냥 담아두기만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단타를 쳐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곳에 치중하지 마시고 현물로 내가 담아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마진 거래, 단순히 매집을 해나가서 10년을 보겠다. 이 한쪽에 치우친 방향은 정말로 옳지 않으니까 주식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양 방향을 좀 보시고 작년에 하락했던 장이면은 올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점들, 남들이 무서워할 때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뭐 매매나 아니면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떤 자세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코인을 한번 투자해 볼까라고 해서 무언가 하나를 샀는데 이게 크게 손실 나면은 덜컥 겁부터 나죠. 그럼 나는 얘만 일단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조금 해칭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코인들을 또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자금의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들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산 투자를 꼭 해야 한다라고 이유만 짚어주셨고 저희가 잠시 후에는 어떤 코인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개변적인 코인들에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거시적인 이슈도 다뤄주시고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전략들도 세워주고 있으신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 투자를 어느 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부터 걸음을 같이 한번 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 쪽에서 내가 조금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통해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알트에서 조금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엿보는데 실천까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타점들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뭐 이더리움 메이저 코인이나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트코인, 밈코인,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잘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더리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뭐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박스권이라던가 중요 지지 구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면서 매매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잘 내셨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더리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메이저 코인이기에 많은 분들이 단타를 치고 있고 현재 1750달러를 주요 지지대를 기점으로 현재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박스권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단타를 치는 게 상방을 의거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67K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재 1950달러를 기점으로 동일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를 이더리움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재 박스 구간에서 일시적인 상방을 강하게 뚫어내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거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이 두 구가 늘 제가 잡아드린 것처럼 매매를 하시면은 아주 유효하게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메이저 같은 메이저 코인이지만은 아무래도 현물로 담아 계신 분들이 많을 뿐더러 또 제가 매주 손실률이 크신 분들 대상으로 단타를 쳐가지고 탈출도 많이 시켜드린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클래리티 법안이며 이런 것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매집 현황이나 그리고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코인이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1540원까지 지금 하단 구간을 찍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밑에 구간을 표시를 했었죠. 1200원에서 1400원. 많은 분들이 그때 되면은 더 물타야지 오히려 나는 땡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미 지금 손실 보신 분들은 계속 손실만 보고 있으시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득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해칭 또는 내가 분산 투자를 해가면서 한쪽은 손실일지언정 한쪽은 이득을 봐가지고 해칭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큰 손실을 조금 많이 메꾸신 분들이 탈출을 하신 분들이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하락장인 만큼 누가 다 이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하지만은 각기 다른 코인들로 또는 여러 가지 분산이나 해칭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알려드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현재 알트코인보다는 확실한 내가 메이저 코인에 등극하고 있는 XRP지만은 클래리티 법안이 좀 더 멀어진과 동시에 매집하시는 분들은 여전하지만은 내가 일반 개미분들이 내가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할 바에야 차라리 밈으로 단타를 적은 금액으로 불려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만히 내가 들고 매매를 해서 기회비용을 날릴 바에야 빨리 지금 오히려 지금 국내 주식이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분들은 매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밈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으로 수익을 매매를 통해서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플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바이누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울리고 있는 코인이죠. 근데 약간의 반등이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이때 또 더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못 파신 분들이 열의 9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번 주에도 문의가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 팔아야 돼요? 돌아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였었고 현재 구간에서도 못 팔아가지고 다시금 이 구간에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못 파시면은 하락을 했지만은 일시적인 큰 상승을 보여주고 중간 50% 하락 이상을 했는 상황에서도 못 팔면은 이 저점 더 큰 하락 저점에서는 절대 못 팔고 내가 돈만 버리게 된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스권은 솔직히 말하면은 매수세가 전혀 일시적으로 이때만 왔었지 거의 없는 코인이고 매집만 많이 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리플보다 더 가격이 싸고 진입하기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매집만 많이 했다. 그리고 매집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코인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시바이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으로 이미 90% 적게는 뭐 50% 많게는 9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빨리 탈출하셔서 다른 해칭 매매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히든코인 이캐시 제가 추천 코인으로 왔지만은 아무래도 짧게 먹고 빠졌었습니다. 예, 정보방이나 아니면 저한테 좀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짧게 먹고 큰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고 유가 상승 그리고 아무래도 중동 이슈가 크게 다가왔었고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일시적으로 수익을 보고 뺐지만은 그냥 상승 추세 약간 반등이 나오겠네 한 일주일 지켜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손실을 봤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뭐 저점 구간이나 그리고 박스 구간을 좀 알려드렸지만은 이런 히든코인으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면은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요즘 같은 하락 장세에서는. 그래서 일단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간별로 조금 저점이나 상승, 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상세하게 정보방이나 그런 데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밈코인 3개를 조금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셋 다 요즘 많이들 SK하이닉스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좀 나옴으로써 많이들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연습을 하기에 좋은 코인들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국내 뭐 메이저 코인이나 알트코인, 밈코인들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해외에서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타,
특히나 조금 유입이 좋은 이유가 적은 금액으로 뭐 단돈 얼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도 단타를 쳐가지고 큰 수익 또는 내가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3가지 정도 들고 왔었고 최근 동안 많이 수익을 봤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블레스, 뭐 비트 그리고 뱅크 여러 가지 코인을 들고 왔는데 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빗썸에 최근에 뭐 로렌조라는 이름으로 좀 등재가 돼 있는 최근에 상장을 한 코인이고요. 그러므로 또 일시적으로 밈 코인인 만큼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을 많이 봤었던 또 그런 정보들을 받아봤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봤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물려 계시고 자금력이 조금 어렵다. 하지만 공부는 하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코인이고 해외 거래소를 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겠지만은 정보를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매매를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절대 새로운 거를 도전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장이 이렇게 하락장일 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가지 코인으로 뭐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코인에 따라서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입증을 해야지요. 하지만은 밈코인, 시바이누가 얼마나 갈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줄 알고 사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유명세, 우리가 또 맛있는 집을 맛집이라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가는 거지 내가 뭐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홍보를 바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야말로 오히려 매수세가 탄탄하게 들어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리고 매매 연습으로 좀 적합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7월 차트 크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왜 들고 왔냐면 현재 조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10월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죠. 네, 마이너스 뭐 적게 잡아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한 240일 정도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놀라운 게 뭐 은이나 금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최근에 SK 하이닉스 모두의 어떤 부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라고 해서 주식 쪽에서 SK 하이닉스 또 저희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게 아무래도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24일 만에 마이너스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에 코인이 상승세를 정말 많이 탔었고 올해까지 하락을 많이 했던 만큼 주식을 하시던 분, 또 증시를 하시던 분들은 코인이 위험 자산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현재 240일 동안 50% 하락한 비트코인과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50% 이상 하락한 국내 주식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뭐 위험하다 말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주식 하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는 이유가 오히려 저점 을 잡았던 비트코인 그리고 현재 장세에서 박스권이 그나마 보여지고 있고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을 내가 어느 정도의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나 국내 주식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또 지금 말들이 제가 뭐 시청자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간에 대비해서 큰 하락을 했던 거는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느 상승이 영원하지 않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끝까지 영원한 건 없으니까 하락이 왔을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보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전에 한번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전에 그거를 단순하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내가 10년 동안 매집을 해서 갖고 있어야지 라는 조금 무지성 투자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내가 가진 돈을 지금 1년 동안이라던가 2년 안에 뭐 어느 정도 2배, 3배 불려야지 이런 계획들을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 10년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장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을 재하락 지금 보여지고 있는 45K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허무맹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마지노선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57K 일시적으로 75K까지 뭐 아까 말씀드린 건 70K지만은 일시적인 수직 상승 뭐 반등을 했을 때 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가 재하락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저는 계속 보고 있었고요. 그에 따른 뭐 소식이나 이슈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매매를 뭐 정보방이나 이런 데서도 잘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은 단순하게 비트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런 밈코인 연습하는 것도 천천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별 두려움 없이 적은 금액으로도 다 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코인 매매를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비트코인이 70K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재차 또 저점을 갱신하느라 내려갈 것이다 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알트 안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개별적인 코인들 몇 가지를 짚어주시면서 가격적인 라인까지 설정을 해주셨죠.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이 매 방송마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상황에 맞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전문가님이 알려주고 있으신 거죠. 정보방 안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활용을 해 오셨고요. 그래서 전문가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고 있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전문가의 전략을 내가 따라가 봐야겠다 느껴지신다면 정보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하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조금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 알려주겠다 얘기를 하시죠. 특히나 오늘은 밈코인을 조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잘만 접근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방안들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혼자서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꼭 전문가님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략들을 정보방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지금 우리 국내 거래소 안에서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이 히든 코인도 항상 준비해와 주십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 새롭게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은 항상 뭔가 조금 이겨내는 힘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요즘까지도 조금 추세가 좋은 코인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수익을 보시려면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셔야겠죠. 그쵸. 잘 따라오셔야 되고 오늘도 코인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K입니다. K이고 일단은 현재 이 K 코인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기에 아주 매력적인 코인이고 늘상 그래왔듯이 보통 갑자기 뭐 유가가 상승한다든가 정말 갑자기 트럼프가 망치는 그런 중동 이슈를 꺼내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하락을 통해서 오히려 저점 잡기에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가 좀 들어온 코인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또 히든 코인으로 자 들고 오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일시적인 하락 때문에 1,600원 선이 뚫려가지고 더 하락까지 지지하는지만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1,600원 선만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1970원까지 들고 가도 좋을 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은 여기서 부분 익절을 반반 50%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다음 주에 아무래도 유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가가 갑자기 올랐을 때 50% 매도를 안 해놓으면은 되려 손실을 일시적인 하락에 의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되 이 금액까지 보시되 현재 포인트는 1,600원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뭐 제가 상이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까지 보고 갈 것이냐 이렇게 두 구간을 나눠서 다음 주에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구간 반 정도 25% 정도 수익이 나실 때 반 정도 덜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해직용으로 잠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고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 오늘은 K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알파벳으로 힌트를 주시다 보니까 바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가 197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했어 라고 하시면서 맹목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실까 봐 우려가 됩니다. 전문가님이 최대치를 여기로 잡으신 거지 그 부분까지 가기 전에 부분, 반절 정도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새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이거를 잘 떠올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타점들 다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케어까지도 확실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히든코인에 대한 자세한 이름 그리고 자세한 타점들, 여기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들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